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서울 사는 여자입니다. 남친은 늘 자기네 집에는 제사가 없다는 등 결혼하면 땡 잡은 거라는 말을 자주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제사만 없을 뿐이지 행사도 많고 가족들 모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만 없이 모든 행사를 따라 다녔습니다. 근데 몇 번 정도 가나 세어보니 많게는 한 달에 2번, 적게는 한 번은 무조건 시댁에 가는 꼴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정작 친정집에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며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하지 않냐는 등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시댁만 가면 저는 주방에서 나오는 일이 없었고 식사 준비며 청소, 설거지 등 모든 게 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며 낄낄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혼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친정에 가도 우리 엄마 힘드니까 당연히 도와주잖아요. 남편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당연하게 시댁 가면 누워있고 친정을 가도 소파와 한 몸입니다. 하물며 시댁은 가족도 많아 식사를 준비하면 기본이 10인분이고 많게는 20인분입니다. 어찌나 가족들이 많이 오는지. 근데 정작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랑 시어머님, 달랑 둘뿐입니다. 결혼 전 시어머님은 아휴 그 손으로 뭘 하겠니?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옆에서 보기만 해라 하셨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너네 왜 이렇게 늦게 오니? 지금 할 일이 태산이다. 얼른 손 닦고 준비해라 하며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저만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 남편은 나 몰라라 하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힘들어 집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시댁 가는 거 너무 힘들어. 말하니 엄마랑 같이 하는데 뭐가 힘들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평일엔 일하니까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한 달에 2번은 시댁에 가잖아. 결혼 전에는 제사 없다고 자랑했는데 이건 제사보다 더 심해. 그리고 시댁 가면 앉지도 못해? 저는 속상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누가 앉지 못하게 했어? 웃긴다 자기 대답하더군요. 말이 안 통하는 남편을 보니 속이 터졌습니다. 당신은 자기 집이니까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밥 먹고 하지만 나는 가자마자 주방 가서 밥 준비하고 설거지에 뒷정리해. 나 힘든 거 생각 안 해? 물었습니다. 제 말을 듣더니 남편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 왜 너만 힘든 것처럼 말해? 그리고 우리 엄마는 매번 했는데 힘들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어이없이 말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아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시댁 가도 안 해야겠다. 안 하면 나도 편하고 좋지 뭐.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하니 남편은 당황했는지 자기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하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자기는 친정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시댁 가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돼? 내가 시어머니처럼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같이 맞벌이하고 하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럼 나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만 한다? 라고 말했죠. 제 말이 틀린 게 없고 제 월급이 남편보다 많았기에 남편도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사과를 받았지만 저 인간이 정말 내 말을 이해했나 싶었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은 뭘 어떻게 해?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 자기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알려줘야지. 대차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럼 이렇게 하자. 장모님 댁에 가면 자기가 하고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설거지를 할게. 내가 요리 실력은 정말 없는 거 알잖아. 치우는 건 내가 할게. 대답하더군요. 좋아. 그럼 나도 자기 믿어볼게. 그렇게 우리는 서로 간에 합의를 하였고 정확히 2주 뒤 다시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저는 요리하는데 정신이 없었고 우리 모두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머님께서 설거지 후딱 하고 얼른 쉬자 저를 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설거지 그이가 할 거예요.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보더니 아유 진짜 많긴 하네 하며 장갑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의 행동에 당황했는지 너 지금 뭐하니? 하셨고 남편은 뭐하긴 설거지 하잖아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하는 동안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셨고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땀 흘리며 설거지를 마친 남편은 와 진짜 힘들다 이거 허리 나가겠어 말했고 거봐 진짜 많지.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저는 남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한숨 쉬며 주방에서 나가셨고 잠시 후 거실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니? 물으셨습니다. 네? 뭘요?
저는 궁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깟 설거지 얼마나 힘들다고 남편을 시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2주 전에 남편이랑 이야기했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하고 친정에서는 제가 설거지 하기로요. 대답하니 뭐 아들을 어느 집에서 설거지를 시키니?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셨고 남편은 엄마 요즘은 다 나눠서 해. 그리고 내가 오늘 해보니까 우리 집 설거지가 너무 많아. 그동안 이 사람 힘들었을 거야. 웬일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나는 모르겠고 내 아들이 설거지하는 꼴은 못 본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설거지하라고 명문대 보냈는 줄 아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하게 자랐고요. 남편보다 학벌은 제가 더 좋아요. 말씀대로라면 저도 안 하는 게 맞네요. 논리정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당황했는지 얼굴이 시뻘개지셨고 둘 다 그만둬라. 내가 다 아마 한숨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히려 저는 좋으니 네, 어머님 하고 웃었습니다. 아마 어머님은 제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예전처럼 다시 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달이 흘러 아버님 생신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과 음식 준비를 하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자연스럽게 소파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따라서 소파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다가와 너 뭐하니? 얼른 정리하자 하며 앞치마를 건네시는 겁니다. 저는 앞치마를 남편에게 주며 여보 얼른 가서 설거지 도와드려 말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앞으로 남편이 설거지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너는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면 우리 아들 시켜 먹으려고 드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저만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세요? 저도 귀한 집 딸이에요. 대답했습니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해졌고 어머님은 화가 났는지 몸을 부르르 떨면서 갑자기 제 얼굴에 앞치마를 던지는 거 아닌가요? 태어나서 앞치마로 처음 얼굴을 맞아보니 당황했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 얼굴에 제가 맞았던 앞치마를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소리치셨습니다. 왜요? 먼저 던진 건 어머님이세요.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의 얼굴을 감싸며 저를 째려보았고 너 지금 이게 시어른 앞에서 할 짓이냐? 감히 우리 아들 얼굴에 손을 떼? 화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남의 귀한 딸 때린 건 괜찮으시고 아드님이 맞으니까 속상하세요? 저는 따박따박 말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님은 이게 지금 다들 뭐하는 짓이야? 소리쳤고 시어머님께 먼저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어머님은 미안하다며 이야기했고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있으면 기분만 더 상할 것 같아 우선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께 연락이 왔고 너는 끝까지 네 잘못을 모르니? 하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어머님 딸이 그런 대우받으며 시댁에 가면 좋으시겠어요? 모르니? 너는 잊지도 않는 딸 이야기하니? 혼자 화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 점점 자연스럽게 시댁과 멀어졌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시댁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저와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식사하러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너무 옛날 사람처럼 생각했다고 하시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 뒤 시댁에 방문하니 어머님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이 준비하고 같이 치웠습니다. 같이 하니 모여서 담소를 나눌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잠시 후 저를 따로 부르신 시어머니는 자기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같이 해보니 혼자만 끙끙거리며 힘들었던 시절이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그날 난리를 친 바람에 가족이 다 같이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오히려 복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시댁에 가지만 예전에 못한 가족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